안녕하십니까. 아토텍 코리아 최준영 차장입니다. 금일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 새로 개발이 된 공정인 지속 가능한 폐수 무방류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배경 소개 및 알칼리 아연니켈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CMA라는 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웨비나의 핵심 기술인 CMA 클로즈 루프라는 기술과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물이 절약이 되는지 실제 고객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요약 및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A 클로즈 루프라는 기술 소개에 앞서서 간략하게 배경을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요새 많이 고객사나 OEM 아니면 티어 1, 2급들에게 그러니까 탄소 중립, 그러니까 LCA에 관련돼서 많은 조사나 요청 사항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모든 OEM사들은 각자의 목표에 맞게 뭐 현대자동차 기준에서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이뤄내겠다라고 하면서 각자 OEM마다 계획을 세워가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안타깝게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약간 주춤하긴 한데, 어쨌든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면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갈 게 분명하게 있고요. 단지 적용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예시로 저희가 방청도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크류의 생산 공정을 보시면 철을 채광해서 재련하고 선재로 만든 다음에 뭐 냉간 단조든 열간 단조로 단조를 찍어서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하고 도금을 하고 패키징을 해서 운송하게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저희 방청도금에서 차지하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철을 재련하거나 채광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단조하는 방법을 당장은 바꾸거나 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르게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인 그런 도금 기술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기존 알칼리 아연니켈 바렐 도금 프로세스 중에서 얼마만큼의 전기량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표기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그라미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육이나 히팅, 쿨링에 차지하는 이제 전기 비율이 전체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에서 탄소를 절감을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쉽고 빠르게 탄소를 절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토텍에서는 이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제품과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산성 아연 도금 프로세스부터 알칼리 아연 니켈, 산성 아연 니켈, 패시베이트, 그리고 이제 전처리 공정까지 일단은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연 방청 도금뿐만 아니라 아연 복합 피막 프로세스 공정에서도 CO2 리덕션에 관련된 제품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CMA와 CMA CL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 아토텍에서는 약품 케미컬만 취급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 설비로 해가지고 더 낮고 더 효율적인 도금 공정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금일 웨비나 자료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알칼리 아연니켈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도금을 하시는 업체, 뭐 아연니켈을 도금하시는 업체는 잘 아실 겁니다. 도금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액이 노화가 되고 있는데, 액이 노화가 되면서 도금 효율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반응으로 탄산염이나 시아나 물도 생성이 됩니다. 이런 부반응 통해서 발생하는 이런 부수적인 불순물 때문에 도금액의 폐수를 처리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금액의 노화 반응은 대체적으로 이제 도금액과
양극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알칼리 아연니켈 전기도금을 하시는 업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다양한 염들과 슬러지를 통해서 탱크에 오염이 되거나 배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아연 용해조의 이제 철 바스켓 내에 이런 염들이 발생이 돼서 아연 용해를 저하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반응적인 안 좋은 단점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것 같이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산소가 직접적으로 이제 도금액과 반응을 해서 산화물을 생성하게 되고 이 산화물을 통해서 부반응인 시안이나 아니면 탄산염 그리고 이제 액의 노화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이제 설비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저희가 이제 CMA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CMA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부분은 양극이 직접적으로 도금액과 맞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도금액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저희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경막이 있고 이 내부에 도금액과 닿지 않는 전기를 흘려줄 수 있는 전해질 용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는 황산 용액을 쓰고 있는데요. 황산 용액을 통해서 이 안에 쪽에는 티타늄의 이리듐 코팅이 되어 있는 양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기를 흘려주면 여기서 이제 이온만 흘러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밖에 있는 도금액과 안에 있는 전해질은 직접적으로 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닿지가 않고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양극의 산소 기체는 양극액과 같이 이쪽 바깥쪽 배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소 자체가 직접적으로 도금액과 닿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스템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시아나물과 탄산염, 이제 유기 분해 부반응으로 생기는 이 유기 불순물 등이 생성하는 것을 방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금액이 거의 신규 권역했을 때 이제 새 것 같은 정도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조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새 것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응급 정류 효율을 유지시킬 수 있고 효율이 높다 보니 도금 속도가 향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액 수준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품질의 일관성이 기존 공정 대비에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반응으로 생기는 불순물이나 액 노화에 따른 지금 여러 차례 뭐 1년에 1회, 뭐 2회 정도 하고 계시는 도금의 희석도 이제 불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약품이랑 폐수가 절감이 되고요. 생산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CO2 배출이 감소가 된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M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CMA는 컴팩트 멤브레인 아노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저희 CMA의 설비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혹시 멤브레인 설비, 양극 설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타 업체의 멤브레인 아노드 대비 상당히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멤브레인 시스템의 장점은 앞서 설명했던 대로 도금액이 이제 신액 상태 성능을 유지해주고 부선물이 생성이 되지 않고 높은 전류 효율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생산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이제 부반응으로 생기는 시아나물이 생성되지 않는 시아나물 프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CMA를 통해서 뭐 CMA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단점도 있는데 이제 CMA 부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단점은 전기적인 부분에 의해서 전기 반응에 의해서 이제 물이 생성이 됨으로써 도금액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도금액에서 이제 탄산염이나 다른 뭐 황산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효율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효율성을 증가해주는 건데 이 탄산염 제거 장치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팩트 멤브레인 아노드, 그러니까 CMA는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요. 이 가운데에 보시면 기존 IXMA라는 다른 멤브레인 설비 대비에 상당히 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양극 너비도 기존에 나와 있는 IXMA라는 기존 아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아노드의 약자인데 이 기존에 나와 있는 멤브레인 아노드에 비해서 상당히 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실제 고객 도금 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CMA 사진을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CMA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거는 물론 100% 멤브레인 CMA 아노드를 설치를 하면 좋으시겠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설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이제 부담감 때문에 선택하시기를 꺼려하시는 고객사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건 50%만 CMA 멤브레인을 인스톨을 하고 나머지 50% 의견은 기존의 양극 뭐 니켈이든 철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먼저 평가를 먼저 해보시는 걸 저희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투자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액을 사용하다 보면 부반응으로 물이 생성이 돼서 이제 액수위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50% 멤브레인에서는 따로 증발기나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현재 각 고객사의 라인에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라인 CMA 같은 경우엔 우리 라인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추가적으로 나머지 50%도 CMA 인스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적으로 50% 단점 같은 경우는 100% 멤브레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부반응, 시아나물이나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0% 멤브레인의 장점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시아나 100% 프리 공정력이고요. 효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에 이제 소개해드릴 CMA 클로즈 루프를 적용하시기 좀 더 수월하신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도금의 수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드래그 아웃 양이 적은 공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증발기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일정 기간 동안마다 액을 퍼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별도의 폐수비도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증발기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발기 자체가 나중에 CMA, CL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CMA, CL, 클로즈 루프에서 증발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증발기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CMA, 그러니까 컴팩트 멤브레인 아노드를 적용한 업체, 기존 업체하고 하고 나서의 비교 사진인데 앞서 설명해드렸든지 아연 양극 용해조에 있는 철 바스켓 내에 있던 슬러지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플로우 펌프 쪽에 있는 도금액도 기존에 되게 갈색이고 어두워 보였는데 지금 상당히 신액 수준의 맑은 깨끗한 도금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MA 공정은 저희가 이제 본사가 독일에 있다 보니까 독일 인증기관인 이제 튀브라는 데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검증을 받았고요. 이 CMA를 적용하면 전후 비교했을 때 최대 32%의 에너지 절감이 공식적으로 튀브라는 공인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웨비나의 핵심이 CMA, CL, 이제 클로즈 루프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클로즈 루프는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폐쇄 루프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게 명확한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폐쇄 루프라고는 적어놨고요. 보통 CMA, CL 아니면 CMA 클로즈 루프하고 저희는 보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그냥 웨비나의 발표 통일을 위해서 그냥 폐쇄 루프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폐쇄 루프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사이클이 계속 무한대로 도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를 표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방류 시스템인데 이거 실제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물이 절감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본 자료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독일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국내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바렐당 4리터의 드래그 아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리터의 드래그 아웃당 8리터의 물이 소모가 필요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기준에 2만 바렐 기준으로 해서 바렐당 4리터 그리고 물 하면 대략적으로 한 640톤 정도의 아연 니켈 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 아연 니켈 폐수를 증발기를 통해서 한 200톤 내외로 줄일 수가 있고요.
독일 기준으로 1톤당 700유로, 그러니까 저희 나라 비용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1톤당 폐수 처리 비용이 100만 원인 700유로, 그러니까 100만 원이 되는 것을 환산을 하게 되면 비용은 약 30만 8천 유로, 그러니까 저희 돈 기준으로 환율 계산하면 한 4억 6천만 원 정도의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아연니켈 공정에서 CMA 설치는 반드시 돼야 되고요. 이 CMA를 통해서 부반응이 생성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탄산염 제거 설비가 필요한데, 이 탄산염 제거 설비는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CMA 100% CMA를 설치하게 되면 탄산염은 생성되지 않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탄산염을 제외하고 부반응으로 생성되는 황산염이 있는데, 이 황산염이 왜 생기냐면 니켈 첨가제에 저희가 주로 황산 니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공정에서 계속 드래그 인 드래그 아웃 되면 이 농도가 점점 유지되거나 희석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 폐수를 막고 계속 재활용을 하다 보면 이 안에 도금액 내 안에서 황산염 농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황산염 농도의 부반응으로 단점으로 황산염이 탄산염과 비슷하게 도금 효율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탄산염 제거 장치를 통해서 탄산염 및 황산염 슬러지를 제거해야 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100% CMA를 사용하게 되면 부반응으로 물이 생성되고, 그리고 도금액 수위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발기를 통해서 생성되는 이 아연니켈 용액을 증발기를 통해서 물과 고농축의 니켈 첨가제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증발기는 도금액뿐만 아니라 공정 이후에 나타나는 1차 수세수 부분도 회수를 해서 증발을 시켜서 물과 니켈, 고농축의 니켈 첨가제로 구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물과 농축액으로 구분되는 것 중에서 물은 다시 전처리 수세단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성되는 이제 고농축의 니켈 첨가제 같은 경우는 다시 도금액으로 회수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도금에 필요한 첨가제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황산염 같은 경우는 농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탄산염과 같은 도금 효율을 저하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CMA, CL에 맞는 특별히 개발된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황산염 농도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이 네 가지 부분을 다 충족을 해야 저희가 앞서 했던 무방류 시스템이 CMA, CL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A, CL, 그러니까 클로즈 루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독일 인증기관인 티브라는 데에 의뢰를 했고, 이 티브에서는 폐수 및 핵금수가 약 95% 이상 절감이 됐고요. 그 폐수 처리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95% 이상 감소가 됐다라고 티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장점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똑같습니다. 이제 CMA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신규 수준의 도금액을 성능을 유지시켜주고 부반응 없고 높은 생산성이 가능하고 시야나 생성이 없는 공정이 되는 거고, 클로즈 루프, 폐쇄 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증발기를 통해서 도금액을 재사용하면서 XE를 증가되는 걸 방지하고요. 그 물과 첨가제를 나눠줌으로써 그의 물에 대한 부분은 수세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세량을 증가시켜서 더 높은 품질을 구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부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흑색 패시베이션층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CMA, CL은 이런 수세량이나 이런 증가되는 부분에 의해서 개선됨으로써 이후 공정인 흑색 패시베이션 생성에도 전혀 문제 없이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실제 고객사에 설치되어 있는 CMA 설비 사진이고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감소가 될 것이고,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안정적인 품질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자료는 이미 2년 반 전에 독일 고객사에서 적용한 수치 및 데이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독일도 지금 COD를 통해서 이제 폐수 관리를 기준을 하고 있는데 관리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폐수 발생하는 부분에서 독일 업체의 경우는 부담을 많이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3월에 그 CMA 클로즈 루프, CL 폐쇄 루프라고 하는데 이거를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는 시스템 최적화가 되고 완료됐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독립적인 기관 튜브라는 데다가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클로즘 CMA, CL의 장점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공장 운영자는 바렐 라인뿐만 아니라 렉 라인에도 이 해당 기술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2023년 1월에 렉 라인까지 설치 및 양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라인과 바렐라인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건데 바렐라인은 약 3.5년 정도 지금 이상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렉라인은 13개월 이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기 효율도 기존에 비해서 50%대였던 전류 효율이 약 80%대로 신액 수준으로 해서 약 25%, 35% 정도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금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전기량도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양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렉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도금 효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25%에서 30% 효율이었던 게 약 60%로 약 30% 정도의 전류 효율이 증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도금 시간 및 여러 가지가 세이브 됐다라는 데이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랭과 바렐라인에 이미 이제 폐쇄 루프, 그러니까 클로즈 루프를 운영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 해당 업체에 발생한 폐수량과 슬러지 양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19년 대비 2023년에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폐수 발생량이 줄어들었고 슬러지 양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부터 CMA, CL이 바렐라인에 적용이 됐고 2022년에부터 렉라인이 적용이 돼서 2023년에는 이 정도의 수치가 예상이 된다라고 예정을 해 나왔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비가 적용이 될수록 상당히 많은 양의 폐수와 슬러지가 세이빙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폐쇄 루프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1차 수세수에도 다시 그 CMA 클로즈 루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과 첨가제를 다시 구분을 해서 도금액에 다시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첨가제량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세이빙이 되냐에 대한 데이터고요. 이 재수전환을 통해서 지금 연간 기준으로 약 1.7톤의 아연하고 0.17톤의 니켈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한 40톤 가량의 NaOH 가성소다를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양 자체는 뭐 도금액 조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저희 기본적인 도금액 조성에 국한되는 양이고요. 상대적으로 아연이나 니켈, 뭐 가성소다 양이 많이 높은 농도에서 관리하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보다 더 많은 양의 기초 약품들이 세이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첨가하는 유기첨가제의 절약은 기존 대비 약 75% 이상 절약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양산 제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뭐 거의 신액 수준에 나오는 광택이 많이 있는 아연 니켈 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아연 니켈 렉 도금인데, 뭐 도금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규 권역했을 때 상당히 많은 광택이 나는 도금액인데, 액이 노화되면 노화될수록 광택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신액 상태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산성아연 니켈과 같은 되게 유사한 광택이 많은 제품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실제 고객사의 흑색 저희 크로메이트와 마무리제까지 적용한 제품을 저희가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CMA, CL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저희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더 높은 전류 효율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가 되고 뭐 티브를 통해서 인증이 되어 있는 공인 인증서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이제 폐수 처리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된다. 그래서 물 비용도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약품도 많이 세이빙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부반응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멤브레인 투자비도 있을 거고 증발기도 해야 되고 증발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 CMA 유지 보수비, 증발기 에너지 물론 CMA 클로즈 루프를 적용했을 때 생기는 기존의 공정에는 없었던 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또 생기는 비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비용에 비해서 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만큼 세이빙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시고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아직까지 국내 같은 경우는 폐수 비용이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으시는 업체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까다로운 폐수 방류 기준하고 그리고 외주 폐수 비용이 워낙에 차지하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게 폐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였던 거고 저희 나라도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점차 폐수 관리 기준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주 폐수 처리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직 적용할 거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미리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언제쯤 저희 적용하는 게 맞겠지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상당히 고객사 입장이 대응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뭐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100% 시아나 프리 제품이고 슬러지 발생도 많은 양 감소시킬 수 있고요. 도금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공정이 오히려 이제 적용 CMA나 CMA, CL 적용하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라고 보시는 거는 분해 생성물이 없고 탄산염도 많은 게 생기지 않다 보니까 일정하게 품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정이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폐수 배출 문제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반응으로 생기는 염들 때문에 배관 막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지 보수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세이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산성도 증대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